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면 자기계발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세이노의 가르침이 그렇고요. 또 역행자가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철학자가 쓴 인생 지침서가 상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모든 삶은 흐른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쓴 책이고요.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전 좀 바다에 대한 어릴 때 갖게 된 이미지가 있어서 이 책이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릴 때 폭풍 치는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어릴 때니까. 거칠고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밀려들고 그런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 인생을 바다에다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부 반응이 좀 있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저 거친 바다가 내 삶이라고? 네, 그렇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선입견 같은 것이었던 거고요. 바다에 대한 선입견을 다 걷어내고 다시 찬찬히 바다를 살펴보게 됐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내 삶에 대입해보게 됐던 것 같고요. 진짜 내 인생이 바다와 닮은 점이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살다 보면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죠. 이걸 바다의 밀물과 썰물로 비교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식상한 비유일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유예요. 근데 이 책은 그 비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고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인도를 끌어온다든지 또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위험을 난파와 비교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적과 해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 압권은 이거였어요. 후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르가소의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가소의 바다. 처음 들었어요. 사르가소 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북대서양 중앙부의 해류 흐름에 둘러싸인 바다라고 합니다. 여긴 해안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요. 또 파도도 없습니다. 바다인데. 이게 특징이에요. 바다이긴 한데 바다의 형색만 갖추고 있다. 해양 사막 같은 곳이다. 네,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바람이 없다 보니까 배가 나아가질 못하죠. 네, 그래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 거죠. 이걸 인생에 비유하자면 후회라는 키워드가 떠오른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회라는 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점점점 이거잖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이 후회에 사로잡히게 되면 머리는 복잡해지고 행동은 느려집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정처 없이 서성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후회의 본질이죠. 이게 바로 사르가소 해와 닮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르가소해라는 게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책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어? 라고 깨닫게 됐거든요. 이걸 우리 삶에서 후회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저자가 바다를 철학자의 관점에서 그냥 사유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바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쓴 책이구나 라는 걸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그로 인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이걸 정말 바다에 빗대서 멋들어지게 잘 설명한 책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자주 가던 술집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막걸리, 소주, 파전 이런 거 팔던 술집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섬이라는 술집은 전국 어딜 가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거리에는 섬이라는 이름의 술집이나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섬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섬이라고 그러면 좀 외로움과 고독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섬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인 거죠.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개개인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인간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죠. 사실인데,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혼자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죽을 때 그 본질이 두드러지죠. 누구랑 같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갈 때 누구 손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야 되는 거죠. 혼자 와서 혼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은 개개인이 각각의 섬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의 섬이라면 나는 고유한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책이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존재다. 이 말로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이 입고 다니는 옷, 남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남의 직업, 남의 재산 정도, 이런 걸 우린 늘 신경 쓰면서 살게 되는 거죠.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이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원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이 나에게 품고 있는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 나. 네, 이게 문제인데, 이런 내 모습은 거짓자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자. 그 거짓자 뒤에 숨겨진 나만의 섬을 찾아야 한다 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숙제를 하나 풀어야 되죠. 이 숙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내야 되는 게 숙제인데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옆집 꼬마한테 넌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말하면 얘는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래요. 나는 사탕을 좋아하고요, 과자를 좋아하고요, 닌텐도를 좋아하고요,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꼬마들이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 대답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자기 성찰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답 찾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뭐지? 또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뭐지? 네, 이거 답하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린 익숙한 걸 선택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함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혼자서 홍대 사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맛집 검색도 해보고 주변 식당을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찾아 들어가는 집이 분식점 아니면 중국집이더라 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왜 이러지?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익숙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 답으로 귀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원하는 나는 발견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 진짜 그 대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언급했지만은요, 타인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의 습관으로 정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다운 게 뭔지 이걸 규정하는 게 매우 힘든 거죠. 네, 타인의 관점으로 나를 재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선가 읽은 내용을 말해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저는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왔던 거죠. 네, 그래요.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나라는 게 뭔지, 그리고 내 생각이라는 게 뭔지, 네, 이걸 답하기가 무척 힘들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이 대목에서 저자가 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했던 말을 잠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홀로 떨어진 섬이 되어 신성한 자신만의 풀을 품고 살자. 타협하지도 모방하지도 말자. 다수에 속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도 말자. 혹은 롤 모델로 삼은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자.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류하고 나누되 무리하게 남에게 맞추지도,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도, 무리에 휩쓸리지도 말자.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자. 네, 진짜 멋진 글이죠. 나를 찾고 내 방식을 존중하면서 살자. 네,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살면서 풀어야 되는 숙제죠.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를 화두처럼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책 읽으면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